저서 한국교회 핍박 1914년에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각국 교회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하여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아시아주의 예수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맡기십니다.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남은 분명 예수교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소의 해석이 유합니다. 하와이에는 한국인보다 먼저 유대인들이 와서 살기 시작했고 현재 한국인이 약 5만 명 살고 유대인이 10,00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달에 머물면서 이 우남을 포함해서 한국인들이 하와이의 유대인들과 어떤 접촉을 했는가 해서 거기 시나고그의 랍비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지금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승만은 1945년 10월에야 조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복잡한 해방정국 속에서 정적들의 방해를 받으며 자주 독립국가의 건설에 매진하여 불과 한 달여 만인 12월 9일에 유엔 총회에서 46대 6으로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고 속속 각국들의 승인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1946년 6월에는 미군 철수가 완료되고 대한민국 수립의 기초가 놓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다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건국과 대한민국의 건국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국과 대한민국의 건국을 비교해보면 이스라엘은 1918년에서 48년 국제연맹의 결의에 의하여 영국의 위임 통치를 받으면서 독립운동을 계속해서 숨가쁘게 건국선언을 먼저 하고 나서 선거를 하여 정부를 수립한 순서인데 반하여서 대한민국은 유엔의 권고대로 남한만의 선거를 먼저 하여 국회를 개원하고 거기서 대통령을 뽑고 7월 22일에 대통령 취임식까지 거행한 후에 8월 15일 광복 3주년을 기념하면서 건국 선언을 한 순서입니다. 영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국가가 성립된다는 예리네크의 이론으로 본다면 한국은 그래도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었는데 비해 이스라엘은 문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국의 건국을 선포하는 그날 인근 아랍 국가들이 침공하여서 곧바로 전쟁 상태에 들어가서 오늘까지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948년 10월부터 12월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 총회는 12일의 휴회에 들어가면서 안전보장 이사회가 개최되면서 이스라엘국과 대한민국의 유엔 가입 문제를 심의하였지만 이스라엘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후 두 국가의 국제사회에서 역할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엇보다 남북 통일의 과제를 안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건국 자체를 부정하는 주변 아랍 국가들과 평화 공존을 유지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소련과의 관계에서 보면 한국은 처음부터 소련의 개입과 영향으로 남북 분단의 비운을 감당해야 했고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소련의 영향을 받았으나 벤구리온은 점점 친미 정책으로 나아갔습니다. 소련이 아랍 국가들을 지원함으로써 중동 사태는 또 하나의 미소의 대결장으로 국제정치의 불씨가 되어왔습니다. 어쨌든 정치적으로 독립을 선언하는 것으로는 독립국가로서의 실체가 법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법학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법과 한국의 법이 어떤가 이런 것을 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헌법과 같은 단행 헌법이 없습니다. 몇 개의 기본법, 베이직 로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법원 제도도 약간씩 좀 다릅니다. 한국의 헌법 제정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남이 1944년 4월에 프린스턴 대학의 정치학과의 존 슬라이 교수에게 한국에서 실시될 총선거에 필요한 선거법과 헌법을 기초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해방되기 1년 4개월 전에 신생국가의 헌법을 이미 모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외국인 학자에게 의뢰하였는지는 한국에는 헌법을 제대로 공부한 학자가 없어서 부탁을 했다. 이런 우남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상이 존 슬라이 교수가 이 부탁을 받고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또 우남과 슬라이 교수와의 관계는 어떤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연구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프린스턴에 2달을 있으면서 이것을 좀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흔히 우남을 내각 책임제를 거부하고 대통령제를 모집한 인물같이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재학 전 국회 부의장의 회고록에 보면은 이미 이재학 씨가 유진호 씨하고 참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성제대 동기동찬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유진호 씨 집에 가니까 연필로 쓴 메모가 하나 있는데, 내용은 간단하게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주의 헌법을 기초해 주기 바란다 하는 메모를 직접 보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재학 씨는 이 우남이야말로 이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처음부터 강하게 있었던 인물로 기억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헌법, 또 헌법 역사의 여러 측면을 우리가 얘기할 것이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본다면, 우리 헌법 제정 당시 대한민국의 경건성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진지하게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이스라엘 헌정사에서는 이 경건성, 이 파이어티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누구냐 하는 이런 문제에서부터 대한민국이 건국을 선포하기 전 처음 국회를 개원할 때 국회의장 우남은 감격을 기도로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경건성이 성에 기초한 국가가 점점 세속과 타락으로 줄다름 쳐온 우리의 1960년대 이후의 최현대사는 반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한국인의 정신적, 문화적 경건성이 퇴락되는 것은 우남의 건국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남은 법의 권위나 사법부를 위협한 대통령같이 오해되기도 하는데, 그는 미국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뿌려내리기 위해 한국법학원, 지금도 있습니다, 코리안 리걸 센터를 세우는데 지원하였고, 한국 법률가들을 훈련시켜서 미국에 가서 연수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미국인 강사로 온 제롬 홀 교수를 제가 1988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10만 리 잘 있느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렇게 안부를 물으면서 자기가 강의를 할 때 판사, 검사들이 한 사람도 결석을 하지 않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만 리 대통령이 결석을 하면 엄벌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1공화국의 법치주의와 우남의 관계는 저희 법학계의 별도의 연구 주제라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